본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21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축구계는 이적 시장이 한창입니다. 매일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영입된 선수는 누군지, 영입될 선수 조금 들리는 소문은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프리미어리그에는 좀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이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 10월 초순에 이적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 이적 시장 초반인데 이미 거래가 성사된 그러한 선수들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함께 물망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래도 빅네임들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발렌시아의 신성 페란 토레스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본머스에서 수비수 첼시에 있던 수비수였죠. 나단 아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싸움, 막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사실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왼발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라포르트 선수의 백업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 종류는 근데 많이 좋습니다. 4,100만 파운드. 기본적으로 라포르트 정도만 올 시즌에 확실하게 센터백을 해줬어요. 나머지 역할은 페르난지뉴가 고위직책으로 내려와서 해준다던가 했지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센터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센터백 중에 존 스톤스 같은 선수는 이미 펩 구상에서는 조금 벗어난 선수라서 아마 이적을 시키려고 구단에서 노력할 것 같고, 에릭 가르시아 같은 유망주는 지금 재계약을 거부를 했어요. 에릭 가르시아는 그래 너 나가고 싶으면 내보내줄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에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 아케 선수 영입 이후에 오타멘디 정도를 혹시 남겨놓는다면 또 한 명의 센터백을 영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후보 리스트에는 지금 올 시즌에 기대치만한 활약을 그래도 해주진 못한, 나이도 이제 좀 먹어가는 나폴리의 쿨리발리 같은 그런 선수가 영입 후보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맨시티가 다비드 실바가 이제 팀을 떠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허리 라인이 귄도안, 로드리, 또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정도인데 허리 라인의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물론 페란 토레스는 발렌시아의 사이에서 측면 윙어로 훨씬 많이 나왔고 간혹 공격수 역할을 중앙에서 한 적도 있지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와이드한 윙어 개념은 잘 쓰질 않거든요. 페란 토레스를 물론 조커로 좀 직선적인 그런 윙어 역할도 맡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중앙의 데브라이너의 어떤 후계자 같은 역할, 이른바 팬들이 얘기하는 메짤라 롤이죠. 메짤라 같이 공격 2선 역할과 오른쪽 돌아나가는 역할을 병행하는 이러한 역할로도 아마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역량은 발렌시아에서 공격수 투톱 역할을 하면서 세컨 스트라이크 같은 롤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필 포든 같은 선수가 간혹 허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맨시티에서는 필 포든은 사실상 거의 2선 라인으로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필 포든 자리에 여러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왼발잡이 윙포들도 많긴 하지만 필 포든은 약간 위로 올라가는 역할이 될 것 같고, 페란 토레스를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역삼각형의 데브라이너 같은 그런 롤로도 키울 수는 있다. 물론 본인의 역할인 윙포드 역할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두 선수의 영입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페란 토레스와 나다나케 선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의원님은 또 어떤 선수를 좀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르로이 사네 선수가 새로이 둥지를 튼 바이에른 뮌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네 선수가 영입이 됐어요. 사네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여전히 바이에른은 지금 윙어 자원 한 명 정도는 더 영입하려는 그런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네 선수도 있고 그나브리 선수, 코망 선수까지 있습니다만 쿠티뉴 선수라든가 페리시치 선수와는 이제는 임대로 데려왔던 선수들은 이제 작별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양질의 자원 하나 정도는 한지 플릭 감독이 더 관심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에른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면 멤버가 약간 좀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좀 몇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일단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떠나기를 원하고 있고, 요즘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선수입니다만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3천만 유로 이상 주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는 또 노리는 곳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못했지만 맨체스터 시티도 아까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비드 실바도 나가고.
그래서 티아고 알칸타라 지금 영입 전에 사실 뛰어들었습니다. 맨시티도요. 네, 그리고 이미 소문나 있는 클럽들이 리버풀도 있고 뭐 리버풀도 파리 있죠. 생제르맹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만 맞으면 티아고 선수는 나갈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선수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제롬 보아탱 선수도 그렇습니다. 제롬 보아탱 선수가 내년까지 계약인데 보아탱 선수 자체도 이제는 조금 한번 변화를 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적절한 돈을 제시하면 금액을 제시하면 보아탱 선수도 굳이 말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비 마르티네스, 티아고 알칸타라, 제롬 보아탱 이런 선수들은 이제 적당한 행선지가 나타나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선수들이고 골키퍼 알렉산더 누벨 선수가 영입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18살짜리 유망한 센터백인 탕기 니앙주 쿠아시 선수. 탕기 쿠아시 선수의 영입은 상당히 아주 기민하고 아주 현명한 영입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에른이 또 관심이 있는 포지션이 어디가 있냐면 주로 이제 오른쪽 측면. 그쪽도 약간 지금 파바르 선수를 뒷받침할 만한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후보가 일단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약스의 세르지뇨 데스트 선수, 노리치의 맥스 아론스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은 라이프치히의 노르디 무키엘레 선수예요. 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역시 또 금액이나 이런 게 맞는 선수를 파바르 선수의 백업으로 영입을 하기를 원하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고 그 역할을 하던 오드리오 솔라 선수는 이제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역시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주의 일들이 대체로 벌어진다면 올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과 다음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은 멤버가 약간은 좀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또 뭐 어떤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특히 이제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팀들 있죠. 몇 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빅클럽 중에는 아스날은 지금 윌리안 선수는 FA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윌리안 선수는 거의 합의된 듯 보이고 아스날에서 역시 제일 급한 쪽은 허리 라인하고 센터백 수비 라인이죠. 기존에 자카 선수가 있고 또 세바요스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완전 이적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임대를 받을 수 있을지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후반기 세바요스의 활약을 보면 세바요스는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어떻게든 잡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찌됐든 자카나 세바요스 외에 루카스 토레이라가 생각보다는 미진한 팀의 기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왕성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피지컬적인 능력도 있고 패스 공급과 공격 능력, 수비 능력을 다 갖춘. 그래서 사실 점찍고 계속 노렸던 선수는 토마스 파티 선수죠. 그래서 파티 선수에 대한 영입 의지는 계속 지금 끌고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센터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믿을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에 좀 다비드 루이스도 사실 실책도 좀 많았고 좀 불안했지만 그나마 다비드 루이스가 있다면 그의 파트너로 왼발잡이 파블로 마리는 데려왔는데 몇 경기 못 뛰고 부상을 당했었죠. 이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바이에른 뮌헨의 어린 쿠아시 선수도 얘기했었지만 생트티엔 임대를 갔었던 윌리엄 살리바 선수. 네. 이 살리바 선수가 19살이지만 침착한 수비수예요. 모든 걸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반다이크의 어린 시절처럼. 그래서 빌드업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피지컬을 활용한 수비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침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살리바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제가 언급한 수비수만 가지고는 네. 사실 경험적으로나 기량적으로 아직 검증됐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입을 해야 되는데 릴의 센터백인 브라질 출신의 가브리엘 마갈레스 선수 브라질 선수예요. 네.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계속 그 발음을 들어서 압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레오. 네, 이 선수 영입 전에 뛰어들면서 뭐 무스타피는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좀 잘해줬죠. 네. 근데 소크라티스나 이런 몇몇 선수들은 아마 정리를 하려고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로폴딩도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정리가 된다면 이런 선수들은 이제 영입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스날은 조금 무언가 조금 젊은 선수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선수를 예산을 써서 확실하게 데려오질 못하고 좀 어디서 잘한다. 특히 프랑스 리그에서 잘한다. 근데 이제 프랑스 리그나 이런 데서 데려올 때는 나이가 그 선수보다는 조금 많더라도 좀 검증된 센터백들 있죠. 네. 빅리그에서 이런 선수들로 조금 지금은 안정성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공격 라인,
허리 라인, 수비 라인을 지금 전부 보강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제 아스날의 노력이 보이고 쿠티뉴 선수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연결은 되고 있어요. 연결은 네.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래서 이제 쿠티뉴 선수 본인이 아스날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 의원님은 좋아하세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죠. 네, 네. 가브리엘 마갈레스, 마- 네, 어쨌든 간에 가브리엘 마갈레스라고 일단 할게요. 네, 이 마갈라에스. 선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선수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검증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해볼 만은 한 배팅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능력이라든가 몸싸움이라든가 태클은 잘하더라고요. 또 네. 어떤 왼발을 활용한 어떤 패싱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장희훈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마갈량이스 선수가 왔을 때 뭐 저는 싫어하진 않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요. 갑자기 얘기 생각나는데 요즘 많은 군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싹 다 갈았으면 좋겠다. 싹 다 그 많은 얘기는 전화를 분들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 싹 깔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한 3, 4년도 더 됐어요. 싹 제가 깔아야 돼요. 카솔라, 몬레알 빼고 싹 그렇습니다. 깔아야 네. 됩니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솔라, 문레알 뭐 이런 선수 빼고는 간다고 내보낸 선수들이 다 못해요. 또 가서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 슬픈 간 게 이야기네. 잘한 거야. 한윤님 맞아요. 슬픈 이야기를 That's right. 모든 걸 다 초월하신 것처럼 사는 산이 모든 물이다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돈을 원하는 만큼 펑펑 썼던 클럽이 아니니까 전부터. 근데 안 쓴 것도 아니에요. 꽤 썼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몇년 꽤 첼지안의 아스날 썼는데 너무 못 썼어 돈을. 제가 보면. 이번에 좀 잘 쓰자. 그래요. 니콜라 페페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스날 얘기를 해봤고 이제 한의원님. 네, 비아레알이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해요. 지금 현재 이적 시장 초반부터 파레오 선수와 일단 코클랑 선수를 발렌시아로부터 데려왔고 굉장히 나름 염가에 데려왔죠. 파레오 선수의 어떤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에 또 알려지면서 파레오 선수가 지금 상당한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발렌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은 팀에 그래도 기둥 같은 선수들이었는데 더비 라이벌 팀으로 그냥 염가에 넘어갔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뭐 기분 좋고 왜냐하면 비아레알은 카솔라 선수가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있는 알사드로 떠났어요. 네. 그런 바람에 사실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했는데 파레오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영입을 한 비아레알에다가 비아레알이 또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쿠보 네. 다케우사 선수를 다케우사. 또 임대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쿠보 선수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한 거를 고려해 보면 비아레알이 또 올 시즌은 유로파리그도 소화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 그리고 비아레알이 또 최근 강력하게 계속 연결되어 온 선수가 오스카 로드리게스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선수가 레가네스에서 지난 막 끝난 시즌에 거의 뭐 프리킥 달인 소리를 들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레가네스에서 득점포도 꽤 많이 터뜨렸는데 그 가운데 또 상당수 골이 또 프리킥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은 레가네스에서 지난 시즌에 뛰었지만 원 소속팀은 레알이에요. 네. 레가네스에 임대돼 있던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구보 딜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로드리게스 딜도 하나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산티 카솔라 선수 이외에 떠난 선수는 그 NS 위날 선수라고.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에 있던 선수는 아니고 지난 시즌은 바야돌리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헤타페에 완전히 넘겼어요. 제 생각에는 비아레알은 나름 지금 알토란처럼 유로파리그와 또 라리가 병행할 준비를 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카솔라의 공백도 파레오 플러스 오스카 로드리게스까지만 영입이 되면 카솔라가 하던 거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허리 코클랭 파레오 나가고 콘도비아는 아직 있죠? 네. 네. 허리 라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허리 라인은 바카요코 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영입을 좀 발렌시아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과 아까 뭐 지역 라이벌이란 얘기를 했는데 비아레알과 지금 발렌시아의 상황을 보면 다음 시즌은 격차가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 팬들은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고 이제 장 의원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네, 역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네. 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라면 워낙 잘 알고 있는 중앙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입니다. 네. 과거 바이른 뮌헨 시절에도 이 선수에 대한 잠재성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많이 높게 쳤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어린 나이에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몇 경기 1군에서 뛰질 못했거든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사우스햄튼으로 와서
지금 이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호이비에르 선수는 계속 좋은 선수라고 특히 가성비 좋은 선수죠 요즘으로 치면.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적료 1,500만 파운드, 옵션이 한 400만 파운드긴 한데 어쨌든 합쳐봐야 1,900만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호이비에르 선수의 능력에 비해선 정말 싸게 잘 데려왔다. 그래서 기존의 허리 라인이 윙스가 있고 무사시 소코가 있고 뭐 은돈벨레, 제드송 이런 선수가 있는데 은돈벨레는 지금 적응을 잘 못했고 무사시 소코는 수비는 아주 피지컬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조금씩 경기마다 좀 패스 미스나 또 실책이 있기 때문에 볼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세밀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조금 아쉽고 제드송도 사실은 여기서 뛰는 게 맞을지 여기서 뛰는 게 맞을지 아직 확실하게 적응을 못 시킨 상황에서 이 호이비에르의 가세는 상당히 합당한 가세다. 네. 네. 그래서 호이비에르는 중앙에 박스 투 박스 역량 무사시 소코가 하던 것처럼 그러한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플레이메이킹 역량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도 상당히 좋아요, 이 선수가. 기술, 킥, 활동량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상당히 육각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영입은 조금 더 큰 클럽에서 서포팅을 해주면 다른 선수들하고 그러면 아, 이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선수였어? 라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토트넘의 캐릭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하니까 아, 저 선수 좋은 선수야. 하지만 맨유로 데려올 때 아, 그렇게까지 큰 활약을 해줄 거라고는 기대를 못 했거든요. 근데 와서 기대 이상으로 아, 진짜 더 좋은 선수였네. 라고 확인을 하는 것처럼 호이비에르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여져요. 선수마다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르니까요. 예. 또 주변 동료들이 어떠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영입한 선수다. 가격도 아주 잘 합당한 가격으로 호이비에르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제이든 산초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제이든 산초가 이적료가 1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네. 이 팀에 지금 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심지어 첼시까지도 이렇게 견눈질로 영입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장기전 들어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 빅클럽들도 있고요. 물론 첼시처럼 돈을 좀 쟁거놨던 팀들도 간혹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제시하기에 쓰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음 시즌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계산도 나름 구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재정 부담이 생길지.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로 지금 거액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 초까지. 거기서 아주 구체적인 딜들이 그때 막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산초와 계약 연장 새로운 계약을 그쵸, 했고 했죠. 우리는 지금 보낼 이유도 없고 보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러나 뭔가 진짜로 거액을 던질 수 있는 팀이 적당한 팀이 나타난다면 그 아무리 계약 연장 새로운 계약을 했어도 이거는 언제든지 뭐 이적은 그럼요.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역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봐야 된다. 근데 도르트문트가 계속 홀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 있죠. 예, 예. 그럴 확률 50%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즌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쿨리발리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때 파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 시즌 돼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도르트문트도 생각을 하겠죠. 네. 그 상황에서 한 50대 50%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프랑스 팀과 이탈리아 팀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릴로부터 빅터 오시멘 선수가 엄청난 가격에 나폴리로 갔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이 7천만 유로에다가 플러스 옵션 1,000만 유로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폴리 팬들이 지금 약간 기대 반, 불안감 반 그거는 좀 있을 거예요. 가격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예, 상당히 비싸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릴이 이 오시멘 선수를 보낸 대신 릴도 조너선 데이비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향후에도 계속 캐나다 축구의 얼굴이 될 만한 공격 자원이에요. 이 선수는 주목해봐야 되는 예, 선수. 최전방 스트라이커에서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공격의 거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전체적인 어떤 다재다능함만으로 보면 오시멘 선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어떤 파괴력이라든가 중량감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오시멘 선수가 위인데 그 대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뭔가 드리블이라든가 테크니컬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가 오히려 오시멘 선수와는 좀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릴이 어떻게 보면 영입을 잘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 헨트에서 40경기에 23골을 터뜨렸어요. 네. 물론 이제 벨기에 리그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벨기에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맞춰진 선수고 그 선수를 릴에서 데려왔다. 여긴 또 이제 프랑스 리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 릴이라는 클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무리뉴 감독의 절친인 유럽 축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스카우팅 디렉터가 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라는 사람이 캄포스가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 사실 원래 토트넘으로 올 뻔했어요. 토트넘 지휘봉 잡을 때 무리뉴 감독이 팀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디렉터로는 루이스 캄포스를 데려다 달라라고 무리뉴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릴에 있는데 이 루이스 캄포스는 음바페 선수를 비롯해서 그 무수히 많은 모나코에서 배출한 자원들 그리고 니콜라 페페 선수를 비롯해서 또 상당수 릴에서 배출한 자원들 최근 한 5, 6년 동안 이 모나코와 릴이 유럽 축구의 거상의 중심지였거든요. 정말 싸게 선수를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어린 선수를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으면서 방출을 시켜서 최근 유럽 축구의 역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한 사람이 누구냐? 유럽 축구계 전체에서. 그러면은 이 루이스 캄포스라는 릴의 디렉터예요. 그런데 이 릴이 그래서 선택한 선수는 뭔가 이거는 좀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도 언젠가는 뭐 니콜라 페페 선수, 이번에 떠난 오시멘 선수 혹은 뭐 하파엘 레앙 선수 이런 선수들처럼 릴에 엄청난 또 금전을 나중에 안겨주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 루이스 캄포스와 릴이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빅터 오시멘 선수 나폴리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만 은근히 요 릴이 새로 데려온 조너선 데이비드 선수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를 주목해봐라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네. 첼시는 이미 이제 티모 베르너와 지에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또 영입을 하기 위해서 하베르츠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맨유하고도 막 얘기가 예, 많던데요. 하베르츠 선수는 거의 레버쿠젠이 요구하는 게 이제 9천만 파운드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첼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7천만 파운드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단계.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8천만 파운드에서 절충이 될지 아니면은 레버쿠젠이 조금 양보할지. 그 사이에 다른 팀이 우리는 8,500 줄게 그리고 덤벼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램파드 감독은 원톱에 놓을 경우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롤을 수행할 선수가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전도 팬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네, 바클리가 가던 또 롭터치크를 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이선이나 공격 쪽에서 롭터치크도 성장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마운트도 사실은 좀 그 위치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놓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대를 갖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일단 나이가 어리고 상당히 왼발 센스가 좋고 그리고 스피드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많습니다. 득점 능력도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뭐 수비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나 볼 터치가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수비가 달라붙고 그럴 때 이제 약간 미스플레이들이 나와서 볼을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리블을 칠 때. 뭐 그러한 단점이나. 근데 이 선수가 점점 성장세를 보면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에는 뭐 득점수는 좀 비슷했지만 성장 속도 자체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램파드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살이고 충분히 수비에 대한 적극성 그다음에 뭐 여러모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테크닉의 완성도 또 기본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 공간 움직임, 전술적 움직임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첼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꼬꼬마들이 좀 많아요. 키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램파드 감독이 누차 인터뷰에서도 2번인가 3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 큰 선수도 한 명 필요하다. 미드필더에. 그런 의미에서는 치크나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하베르츠는 여러 가지 장점을 첼시에 지금 필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금액이 안 맞고 램파드 감독은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왼쪽 수비. 여기도 이제 램파드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건 벤치렐. 무조건 자기는 벤치렐이다. 왜? 홈그로운 그런 걸 떠나서 무리하지 않고 밸런스 있게 오버랩 해주고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위치 선정과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공수 능력을 갖춘 그러한 왼쪽 풀백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레길론 선수는 이미 나폴리하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된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레길론은 나폴리랑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레길론 같은 유형도 그렇고 또 요즘에 핫한 헤타페 쿠쿠렐라 같은 유형도 쿠쿠렐라도 왼쪽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잖아요, 올 시즌에는. 이 선수도 공격적인 성향, 매우 빠르고 뭐 다이나믹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역량도 역시 바르셀로나 출신답게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이 선수도 왼쪽 수비로 놓기에는 수비 밸런스에서는 램파드 감독이 볼 때는 전형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왼쪽 풀백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텔레스도 또 그렇습니다. 텔레스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지만 수비에서의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좀 좋지 않느냐, 더 싸고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하겠죠. 근데 램파드 감독은 벤치렐 가격을 어떻게든 한번 낮춰봅시다. 벤치렐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할 때는 빌드업 시에 앞에서는 공격 숫자를 늘려서 박스 안에 투입 숫자를 좀 늘리고 사이드는 공격 강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 커버할 때는 조금 더 수비 밸런스에 있는 풀백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렐을 어떻게 절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면 후순위로 뭐 탈리아 피코나 여러 선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쉽지 않다. 왼쪽 수비. 그 다음에 매물을 찾기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다른 클럽과 연결이 돼 있거나 혹은 램파드 감독 성향과 잘 안 맞거나 이제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백은 데클란 라이스. 이 선수는 이제 옛날 첼시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첼시에 대한 애정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이 선수는 첼시에 오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웨스트햄은 not for sale 안 팔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아마 계속 지금 첼시에 대한 자기 가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한국에 조던 머치 데려온 에이전트 왔을 때 창원에서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데클란 라이스 친구거든요. 웨스트햄 유스 동료.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거는 이 선수는 첼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큰 선수예요. 데클란 라이스. 그래서 아마 라이스가 구단에 얘기해서 협상은 들어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데클란 라이스는 여러 장점이 다 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저 장 의원님 앞이라서 첼시에 가고 싶어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알고 보니까 정말 영리하게 다 조사해갖고 막 첼시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즉석에서 만났는데 한국 에이전트 통해서. 네, 한번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들려오는 대로 또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첼시가 또 다른 선수들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자하나 사비치나. 일단 던져놓는 거죠. 자하로 미끼를 던져놓고 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영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1순위 대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하나 사비치는. 네, 알겠습니다. 첼시까지 얘기를 했고 한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네. 도르트문트가 2003년생 17살의 주드 벨링엄 선수를 버밍엄으로부터 데려왔죠. 매우 어린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여태까지 그래도 보여왔던 가능성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워낙에 이런 어린 선수들을 또 잘 발전시키는 클럽이기 때문에 모험을 충분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를 이제 레알로 돌려보냈는데 이 선수가 결국은 인터밀란으로 갔죠. 인터밀란의 콘테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하키미 선수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인테르 팬분들은 지금 하키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여태까지 인테르가 윙백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테 시스템에서 이제 제대로 된 공격형 윙백이 왔다라고 이제 인테르 팬들은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이제 하키미 선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마 메니어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데려왔는데 이 메니어 선수는 약간은 조금 애매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도르트문트 팬들이 조금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엠네잔 선수는 이제 완전 영입을 했고 아까 이제 제이든 산초 선수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이제 정확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라이프치히는 티모 베르너 선수 첼시 보내고 이선 암파두 선수도 첼시를 보냈는데 첼시가 또 암파두 선수는 딴 데로 보내겠죠.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그렇게 첼시로 선수들을 보냈는데 황희찬 선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베냐민 헨릭스라는 독일 국가대표를 헨릭스. 지낸 또 윙백을 모나코로부터 임대해 왔는데 헨릭스 선수의 여러 가지 스타일은 역시 나겔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메카노 선수를 여러 팀들이 이제 노리는데 우파메카노 선수와는 일단 2023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어요. 다만 역시 아까 산초 선수 말씀드렸을 때처럼 계약한다고 또 안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파메카노 선수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라스팔마스로부터 스페인 유망주 골키퍼 조셉 마르티네스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인데 바르셀로나는 팬들이 굉장히 껄쩍지근하게 여기는 피아니치 선수를 데려오고 아르투르 선수를 또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딜은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는 피아니치와 아르투르가 이제 1대1 교환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아르투르로 인해서 금전을 약간 더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어떤 나이를 고려할 때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굉장히 조금 불안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30줄 선수가 많은데 피아니치 선수도 이제 30줄이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이제 한창 뛸 수 있는 아르투르 선수를 보낸 게 팬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는데, 피아니치 선수가 어떻게 실제로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트링캉 선수라는 그 왼발 잘 쓰는 윙포워드를 영입을 해놨고요. 이 트링캉 선수는 이강인 선수 활약했던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상대로 골 넣었던 맞습니다. 포르투갈 선수가 포르투갈. 트링캉 선수인데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미 팔메이라스로부터 영입을 해놨다가 지난 시즌에 바야돌리드에 임대를 줬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라는 또 브라질의 다기능 네. 미드필더가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입니다. 그리고 레알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돈을 쓰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구단에서 나오고 있어서 임대를 보내놨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아마 최대로 조금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마틴 웨데고르 선수를 한 시즌 더 소시에다드에 보내기로 원래는 했었다가 그 계획을 철회하고 웨데고르 선수,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활약을 하게 될 것 같고, 오드리오 솔라 선수도 돌아오고 안드레이 루닌 골키퍼도 돌아오고, 반면에 이제 쿠보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아레알로 나갔고, 알퐁스 아레올라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세바요스 선수는 아까 아스날 말씀하실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베티스로 간다는 썰도 좀 있어서 세바요스 선수의 행보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두 팀은 파리 생제르맹과 세비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카르디 선수는 완전 영입했고요. 하지만 에딘손 카바니 선수, 토마 메니어 선수는 이미 떠났고요. 그리고 탕기 니앙주 쿠아시 선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고, 아딜 아우시슈 선수는 생테티엔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티아고 실바 선수 그리고 추포모팅 선수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현재 끝나면 뛰고 있지만 종료되면 아마 FA. 다른 곳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또 다 아실 만한 아르헨티나의 플레이메이커 에베르 바네가 선수가 마침내 팀을 떠납니다. 네. 지금 세비야는 유로파 리그를 현재 치르고 있지만 이것만 종료되면 바네가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과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올 여름에 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산티 카솔라 선수를 카타르로 보내고 또 에베르 바네가 선수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 라리가에서는 꽤 굵은 족적을 남긴 또 플레이메이커들이기 때문에 라리가 팬들이 좀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이 이렇게 또 프리미어리그 외의 리그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마무리로 좀 네, 저는 그냥 마무리할 건 없고요. 이 밖에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세 명만 딱 언급을 하면, 첫 번째는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시. 네. 네, 역시 가장 큰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네, 잭 그릴리시의 행보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본머스의 데이빗 브룩스. 네, 브룩스는 원래는 올 시즌에 많은 빅클럽들이 눈여겨 보려고 했는데 장기 부상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못 나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재개된 이후에 나왔는데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 경기를 확 가져간 건 아닌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본머스가 그래서 브룩스는 토트넘, 뭐 레스터시티 뭐 이런 팀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브룩스의 어떤 장래성, 센스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는 팀들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선수도 미래의 가치주. 네. 드와인 맥닐. 번니의 20살짜리 맥닐인데 올 시즌에 전 경기 38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왼쪽 윙어. 이 선수 아마 플레이 보신 분들은 저 선수 잘한다. 번니에 저런 선수가 있어라고 할 만한 드와인 맥닐입니다. 돌파력, 왼발 크로스, 뭐 여러 가지. 번니에서는 좀 드문 유형의 선수가 딱 한 명 있죠. 이 선수를 지금 AC 밀란, 유벤투스, 울버햄튼, 레스터시티 뭐 이런 팀들이 누리고 있다.
네, 저평가된 어떻게 보면 재능러들이죠. 유망주. 그래서 요 3명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위원님들과 함께 유럽 축구에서 지금 이적 시장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입된 선수와 영입될 선수를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